보존과 복원을 위한 처리가 한창인데 이 배는 대마도 정벌보다 약 1, 2세기 정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배로 판명됐다. 그렇다면 이 배가 지금까지 발견된 배 중에서 조선 초기의 맹선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게 달리도선에 사용되었던 나무 못이에요. 이게 이제 삼과 삼을 연결해 줄 때 쓰여지던 그런 못인데 얼핏 보기엔 뭐 못이라기보다는 판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대개 이제 달리도 선제들은 다 소나무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와 같은 나무 못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도가 필요한 곳은 이제 참나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달리도선의 경우도 지금 참나무재로. 지금 이제 서 계신 이쪽이 지금 이제 고물이라고 그러는 성리 쪽에 해당됩니다. 달리도배는 앞선 시기 고려의 배와 비슷한 구조지만 한층 발달된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배의 좌현과 우현은 가룡목이란 통나무로 연결했는데 위판엔 가룡목을 띄웠던 흔적이 있다. 이 가룡목은 배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룡목이 있었기 때문에 함포 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의 구조는 견고했던 것이다. 하게도 사실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달리도 배는 선수와 선미가 높고 뭉툭하다. 그리고 가룡목으로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됐다. 외판은 나무못으로 고정되어 물을 머금을수록 견고해졌다. 조선 초기의 배는 맹선이란 이름만 전할 뿐 실체는 알 수 없다. 달리도 배를 기준으로 조선 초기의 배를 복원하기로 했다. 태종은 전함 개량 사업과 진법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것이 대마도 정벌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함선을 가운데 그렇죠. 또 지서로 나와 있지. 태종은 이제 고려에서 승계받은 그런 함선들만 가지고선 도저히 해양 방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걸 느껴가지고서 배를 더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12척이었던 고려에서 받은 412척이었던 것은 이제 이쪽에 와서 185척을 더해가지고 총이 이제 한 600척쯤 됐어요. 그러니까 배를 증강한다는 얘기는 해양 방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걸로 봤을 적에 회구에 대한 대항을 육지가 아닌 바다에 나가서 전진 공격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맹선을 이제 추정하는 17,000의 군사가 227척의 배에 나누어 탔다. 배는 적어도 6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규모여야 했다. 원정함대의 사령관 이종무가 탔던 함선. 견고한 구조와 최소 100여 명이 탔던 크기에 당시로선 최고의 전함이었을 것이다. 화약은 특별한 곳에 보관했다. 습기 방지를 위해 화덕 위에 실엉을 얹어 관리했다. 바닥에 물독이 실리고 그 위칸엔 쌀과 미숫가루 등 65인분의 전투 식량이 있었다. 체계화된 동원 시스템과 우수한 전함. 이것이 외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하게 한 힘이었다. 네, 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조선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군의 북소리를 울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조선군은 쉽사리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대군을 출병시키기 전에 이 조선은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이 비밀 유지와 출병 이후의 조선 방어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첫째,
이 부산포와 내이포의 외관을 폐쇄합니다. 이 외인과 외구들의 연락을 투절시킨 것입니다. 이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이런 조치로 591명의 외인들이 감금당합니다. 둘째, 이 난폭한 외인들은 미리 처형해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썽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죠. 외인, 평만고 등 21명이 그 대상자였습니다. 셋째, 명분 쌓기입니다. 이 조선은 대마도 도주에게 이 조선에서 약탈을 자행한 이 왜구들을 체포해서 송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넷째, 이 정벌 중에 이 국내 방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모두 동원해서 이 국내의 군사적 요충지를 충분히 지키게 한 뒤에 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이 대마도 정벌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정에 깃발을 올립니다. 거제도를 출발한 조선 수군은 해류를 타고 단 하루 만에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에 도착한다. 대마도는 97%가 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으로 매우 복잡한 해안선과 뱃길을 가진 섬이다.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마도는 외부 세력에 쉽게 점령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서 귀화한 외인을 길잡이로 세웠다. 조선 정벌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은 어디일까? 제작진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상륙지를 찾아 나섰다. 日本語の発音に漢字を朝鮮音の漢字で当てたんでしょ？それを話していただく。 실록엔 조선 정벌군이 상륙한 지점을 두지포, 훈내곳, 니로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 지명을 한자로 차용한 것이었다. 일본 지명을 따라 상륙지를 찾았다. 조선 정벌군이 최초로 상륙한 곳은 아소만의 오작기 지역이다. 오작기엔 정벌 당시 이 지역의 영주였던 소다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다. 당시 소다는 외구의 우두머리였다. 오작기를 근거지로 400여 회에 이르는 왜구를 거느린 세력가였다. 그러나 이종무의 정벌전쟁 이후 소다는 조선에 항복을 하고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는다.